자, 잠깐 테스트 풀이를 해봅시다. 자, 1번 물질의 특성. 자,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은 뭐예요? 예, 요거는 순물질이고,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은 혼합물. 예, 이렇게 불러주죠. 자, 다음 물질들을 순물질,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로 분류를 해주세요. 일단 순물질부터 골라주면은 누구일까? 금은 순물질이죠. 그 다음에는 에탄올도 순물질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용액 같은 경우에는 균일 혼합물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식초는 균일 혼합물, 공기도 균일 혼합물, 그 다음에 가라앉는 것이 있거나 하는 것들은 불균일 혼합물에 해당이 되니까 흙탕물하고 암석 같은 경우에는 불균일 혼합물에 해당이 되죠. 다음에 3번 물질의 특성, 즉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성질이 될 수 있는 거, 그죠? 그러면은 밀도 가능하죠? 끓는 점 되죠? 부피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질량도 안 되고 용해도 가능하고 농도도 안 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바꿔줄 수 있는가 같은 경우에는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특성이 될 수가 없고, 예, 즉 일정한 값을 가지는 거는 물질의 특성이 가능한 거죠. 자, 다음에 4번 순물질, 혼합물은 둘 중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일정한 건 뭐예요? 순물질은 일정하죠. 그런데 혼합물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소금물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는 순수한 물의 끓는 점보다 어떻게 돼요? 높고, 네, 소금물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는 낮죠. 그래서 어는 점은 낮아지고 끓는 점은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탄올 10ml와 20ml의 끓는 점을 비교를 하면은 여러분들 같은 물질이잖아요, 그죠? 같은 순물질은 부피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더라도 끓는 점이 어때요? 같죠, 그렇죠? 둘은 같다. 대신에 뭐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차이가 나는 거죠.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누가 더 길어요? 20ml가 더 긴 거죠. 더 오래 가열해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7번 압력솥으로 밥을 할 때 밥이 빨리 되는 것은 압력솥 내부의 압력이 높아져서 물의 끓는 점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물의 끓는 점은 외부 압력에 비례해서 커져요. 자,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은 어떤 고체 물질의 가열 냉각 곡선을 나타낸 건데요. 이 물질의 녹는 점은 여기죠. 온도가 변하지 않고 평행하게 나타난 이 구간 처음에 53도, 어는 점도 동일하죠. 53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체하고 액체 상태가 함께 존재하는 거는 바로 녹는 점, 어는 점 구간에서 어떻게 돼요? 물질이 공존하죠. 그러니까 상태 변화 구간, 끓는 점 구간에서는 액체하고 기체가 공존을 하고, 어는 점이나 녹는 점 구간에서는 액체나 고체가 같이 공존하게 되니까 여기서는 나하고 마가 되겠죠, 그죠?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물질은 무슨 상태예요? 고체 상태가 되고,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에서 물질은 기체 상태가 되죠. 일반 끓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의 녹는 점은 5.5도고 끓는 점은 80도래요. 그러니까 80도보다 높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체. 그 다음에 5.5도보다 낮으면 뭐가 돼요? 고체. 그럼 요 사이에 있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액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실온은 요 사이의 온도니까 녹기는 했지만 아직 끓진 않았죠, 그죠? 그래서 무슨 상태가 된다? 액체 상태가 된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계산 암기력 강화 문제 보면은, 자, 다음은 에탄올에 대한 자료인데, 녹는 점은 영하 114도, 끓는 점은 78도예요. 그럼 50도는 녹는 점보다는 높고 끓는 점보다는 사이에 해당이 되니까 50도에서 무슨 상태? 액체. 100도씨가 되면 이미 끓어버렸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기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른쪽 표는 물질 A와 B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나타냈어요. 실온에서 20도에서 물질의 상태. 자, 20도가 어디에 속하나 보시면 되겠죠. 20도는 A의 녹는 점보다 높고 끓는 점 사이에 있으니까 무슨 상태가 돼요? 액체. B는 녹는 점보다 더 낮은 온도죠. 20도면. 그쵸? 그러니까 무슨 상태? 고체.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에 3번부터 6번까지 봅시다. 다음 표는 몇 가지 물질의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을 나타내는데 90도에서 기체 상태가 되려면 끓는 점이 90도보다 어때야 돼요? 낮은 물질을 골라주면 되는 거죠. 끓는 점이 90도 이하인 물질을 골라주면 되는 거니까 끓는 점이 90도 이하인 거 누구예요? A 밖에 없죠. 그죠? 네. 자, 실온에서 액체인 상태인 거는 실온에서 액체가 되려면은 이 실온이 20도보다는 뭐가 낮아야 되는 거예요? 녹는 점은 낮아야 되는 거고 20도보다 끓는 점은 높아야 되는 거죠. 일단은 녹는 점이 20도보다 낮은 물질은 C, D, E 요 세 가지가 녹는 점이 20도보다 낮아요. 근데 끓는 점은 20도보다 높아야 되니까 해당사가 없는 거 얘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구예요? C하고 E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일정한 압력에서 영하 300도씨의 고체 물질 A부터 E를 같은 불꽃으로 가열했었을 때 가장 먼저 녹는 물질을 고르세요. 그러면 가장 먼저 녹는 거는 여기서 뭡니까? 녹는 점이 가장 낮은 물질이니까 누구예요? D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D. 6번. 오른쪽 표는 물질 A와 B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나타낸 건데요. 두 물질이 모두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려면 일단은 녹는 점은 뭐보다는 높아야 돼요? 둘 다 액체 상태로 존재하려면 60도보다 높아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끓는 점이 누구보다 낮아야 돼요? 82도보다는 낮아야 되겠죠.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니까 60보다 높고 82보다 낮은 온도 어디예요? 4번. 네,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중단원 기출 1번은 2, 5 2번에 1, 3번에 4, 4번에 4, 5번에 5, 6번에 4, 7번에 4, 8번에 5, 9번에 2, 10번에 4, 11에 2, 12에 3, 4, 13에 4, 14에 3, 15에 4, 16에 5, 17은 3, 6, 18에 4, 19에 3번이에요. 자, 질문 19번까지 없으세요? 자, 그러면 서술형 정복하기 봅시다. 자, 다음에 여러 가지 물질을 순물질하고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로 분류를 하세요. 자, 그러면 순물질인 거 여기서 산소, 그죠? 그 다음에는 구리 순물질, 철도 순물질, 물도 순물질, 소금도 순물질에 해당이 되겠죠? 공기는 균일 혼합물, 화강암은 불균일 혼합물.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이 중에서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있는 거는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거, 일단은 색깔, 그죠? 그 다음에는 끓는 점, 밀도, 요 세 가지가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특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각각 쓰시오. 액체가 끓어 기체로 변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의 끓는 점이죠. 그 다음에 고체가 녹아 액체로 변하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녹는 점이죠. 그 다음에 4번.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 외부 압력이, 고도가 높아지면 외부 압력이 어떻게 돼요? 낮아짐으로 물의 끓는 점이 낮아져서 쌀이 설익게 됩니다. 그래서 뭐 높은 산에서 밥을 할 때는 냄비 위에다가 뭐 돌을 올려둔다던가 하는 식으로
압력을 증가시켜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어떤 물질의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이 다음과 같았을 때 실온에서 20도에서는 보면은 20도는 녹는 점보다는 높고 끓는 점보다는 낮은 온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상태로? 액체 상태로 네, 존재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단계. 물질은 순물질과 혼합물로 분류할 수 있대요. 순물질과 혼합물의 정의를 각각 서술하시오. 순물질은 뭐예요? 순물질 같은 경우에는 정의가 뭐예요?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혼합물은 순물질이 두 가지 이상 섞여 있는 거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자,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서술을 하면은 물질의 특성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고 같은 물질이면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그죠? 네, 이게 바로 물질의 특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9번. 8번. 추운 겨울에 눈이 내릴 때 도로에 염화칼슘 제설제를 뿌리는 까닭은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염화칼슘이 녹은 눈에 이거 녹은 눈에 녹았다라고 하면은 염화칼슘이 녹은 눈에 섞인 용액은 어느 점이 낮아져서 0도 이하의 영하의 날씨에도 얼지 않는다. 네. 감압 용기는 압력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감압 용기에 뜨거운 물을 넣고 펌프로 용기 안에 공기를 빼내면 물이 다시 끓어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은 감압 용기에 어떻게 됩니까? 공기의 양이 줄어들어 뭐가 감소해서? 압력이 감소해서 끓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라고 써주면 되겠죠. 네. 그 다음 10번. 어떤 온도에서 물질의 상태를 결정하는 방법을 서술을 하시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온도에서 이 온도가 그 물질의 녹는 점보다 낮으면 뭐예요? 고체가 되고, 이 특정 온도가 녹는 점 이상 끓는 점 이하가 돼버리면 뭐가 돼요? 액체가 되고, 이 특정 온도가 끓는 점 이상이면 뭐가 돼요?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해서 물질의 상태를 구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11번.
자, 몇 가지 물질을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한 것인데요. 에탄올, 설탕물, 우유, 공기, 산소예요. 자, 그럼 에탄올, 산소, 설탕물, 우유, 공기.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순물질이고, 아니오는 혼합물이니까 따라서 가에는 혼합물이냐, 아니 순물질이냐가 들어가야 되겠고, 여기서는 설탕물하고 공기는 균일 혼합물에 해당이 되고, 아니오는 우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불균일 혼합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에서는 균일 혼합물이냐 불균일 혼합물이냐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죠? 자, 다음 12번. 오른쪽 그림은 소금물과 물의 가열 곡선을 나타냈는데, 소금물을 끓는 동안에도 계속 온도가 올라가는 까닭은 소금물이 끓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물이 계속 증발하여 어떻게 됩니까? 소금물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끓는 점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높아진다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3번. 그림은 순수한 액체 물질 A부터 D의 가열 곡선을 나타냈대요. 액체니까 저기서 상태 변화, 즉 온도가 일정해지는 거는 무슨 온도에 해당이 돼요? 끓는 점에 해당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죠? 자, A부터 D 중 같은 물질을 고르면 끓는 점이 같은 거니까 누구랑 누가 같아요? D하고 B가 같죠. D하고 B가 같은데, 아이고, 끓는 점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누가 더 길었어요? B가 더 긴 걸로 봐서는 질량은 누가 더 많다? B가 D보다 많다. A부터 D 중 물질을 이루는 입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가장 강한 것. 결국에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분자 사이 힘이 가장 커버리면은 그만큼 뭐가 커져요? 끓는 점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끓는 점이 아직 도달한 한 A가 가장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14번. 그림은 고체 상태의 로르산과 팔미트산을 각각 일정 시간 가열하는 다음 냉각할 때의 온도 변화래요. 로르산과 팔미르산의 상태가 변하는 구간은 여기죠. 상태가 변하는 구간은 바로 니은하고 리을에 해당이 될 거고요. 녹는 점하고 어는 점은 둘 다 녹는 점 몇 도예요? 로르산은 44도, 팔미르산은 62도에 해당이 되겠지. 로르산과 팔미르산을 구분할 수 있는 까닭은 두 개가 뭐예요? 일단은 순물질이고, 두 물질의 뭐가 다르기 때문에? 녹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예. 두 물질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15번. 표는 물질 A부터 C의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을 나타냈는데요. 실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 그럼 20도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려면은 녹는 점이 20도보다는 낮고 끓는 점이 20도보다 높아야 되니까 B죠. 1과 같이 대답한 까닭은 여기서 액체 상태려면 20도씨보다 뭐가 더 낮아야 돼요? 녹는 점은 온도가 더 낮고, 그 다음에는 끓는 점은 이거보다 높아야지 무슨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